자주국방 핵심 KTX 전투기 단군 이래 최대 무기 개발 사업인 한국형 전투기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전투기 개발에만 8조 6천억 원 120대 생산에 10조 원이 투입되는 8조 6천억 원짜리 초대형 사업이다. 방위사업청은 24만 26일 사흘에 걸쳐 KTX 사업에 대한 상세 설계 검토 회의를 갖고 어제 최종 합격 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10월부터 시험용 전투기 제작에 들어간다. 2016년 1월 개발 착수한 지 3년 9개월 만이다. KTX 제작 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유광수 KTX 사업본부장은 KTX 개발에 필요한 상세 설계도면 1만 1천 장 가운데 9만 1,300장을 완성했다며 전투기 핵심 장치와 구조를 포함해 상세 설계 78%를 마쳤다고 말했다. KTFX는 곧 퇴역한 애플사 와이프 전투기 대체용이다. F-16 이상 성능을 가진 쌍발 엔진 전투기다. 이 전투기가 2016년부터 배치되면 한국 공군의 전력은 급상승한다. 개발 목표는 5세대급 스텔스 전투기인 F-35보다 낮은 사전 5세대지만 실제론 성능이 기대 이상이고 이미 반쯤 스텔스다. 개발기관이 KTX의 스텔스 기능 공개를 꺼리는데 레이더의 0.5제곱미터 크기 정도의 비행물체로 보인다고 한다. 글로벌 시큐리티에 따르면 미 해군 F-28E와 프랑스 라팔은 레이더의 1제곱미터 크기로 F-15는 25제곱미터 스텔스인 F-35는 0.50.0제곱미터로 보인다. 가이는 이를 위해 KFX의 동체 구조를 F-22와 유사한 스텔스 모양으로 설계했다. 대부분 센서는 기체 안에 넣었고 동체 아래 중앙에 장착하는 4발의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도 반쯤 매립했다. 스텔스기의 특징인 내부 무장함을 추가로 만들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해 놓았다. 카이는 스텔스 재료와 기술도 개발 중이라고 한다. 카이 관계자는 앞으로 KFX의 스텔스 기능을 개량하면 F-117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KTX는 급선회 및 기동 등 비행 능력이다. 최첨단 장치로 무장한다. 전 세계 일반 전투기 가운데 최강 성능을 예감하고 있다. 북한 전투기는 아예 상대가 되지 않고 중국은 물론 일본의 일반 전투기보다 우수하다. 따라서 동북아에서 공중전이 벌어지면 공군 F-32 먼저 나와 상대방 스텔스기를 상대하고 이어 일반 전투기는 KTFX와 F-15K가 제압할 수 있다는 얘기다. 여기에다 개량된 진짜 스텔스 KTFX가 나오면 동북아에선 한국의 하늘을 넘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자주국방의 핵심이다. 방위사업청 정광선 KTX 사업단장은 프랑스 라팔이나 미국 F-35 등은 개발 당시만 해도 새로운 기술이어서 엄청난 비용의 난관도 많았다면서 KT-FX는 선진국 기술과 개발 과정을 참고해 개발에 유리했다고 말했다. KTFX는 처음부터 수출을 고려 핵심 장치를 비롯해 65%를 국산화했다고 한다. 생산 단가는 대단 800억 원인데 생산량에 따라 가격은 내려갈 수도 있다. 전투기와 핵심 부품 수출도 가능하게 됐다. KTX 사업을 완료하면 다양한 공대공 및 공대지 미사일 국산화 기회도 열린다. 동체 개발을 맡은 카이 1호 상무는 이번 사업으로 한국의 전투기 개발 능력이 영국이나 프랑스를 능가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KTX는 착수부터 수없는 고비를 넘어야 했다. 김대중 대통령이 2002년 3월 공사 졸업식에서 최신의 국산 전투기 개발을 약속한 이후 13년 이상 협의했다.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만 5차례 했지만 천문학적 예산과 첨단 장애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려 했다. 2015년엔 35 도입 대가로 미국 로키드 마틴이 한국에 제공키로 한 25의 기술 가운데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 등 4가지를 미 정부가 거부하기도 했다. 그때 KTX 사업은 다시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다.
실제 개발 과정은 첩첩산 중이었다. 전투기를 독자 개발한 경험이 없는 한국으로선 맨땅의 헤딩이었다. 특히 미 정부가 기술 제공을 거부한 세이레이더와 적외선 추적 장비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 통합 전자전 장비의 국내 개발은 최대 관건이었다. 이 가운데 전투기의 눈인 에이스인 레이더 기술은 선진국이 유출을 엄금하고 있다. 에이스인 레이더의 나머지 세 가지는 이미 개발한 적이 있어 어려움이 비교적 적었다. 국산 에이스인 레는 5mm 크기의 잠자리 눈과 같은 모빌 1080 화력계를 원형판에 박아놓은 것이다. 모듈마다 레이더파를 내보내 각각 표적을 탐지한다. 눈이 청년은 8개인 셈이다. 애플 30의 에이스인 레이더는 약 1200개의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이 레이더는 F15개의 기계식 회전 레이더와 달리 전자적으로 레이더 빔을 조사한다. 그래서 수십 개의 표적을 동시에 신속하게 탐지 추적할 수 있다. 탐지거리는 110km 이상으로 알려져 있다. 공중은 물론 지상과 해상의 이동 표적까지 추적해 KTX에 장착된 미사일로 곧바로 타격하도록 도와준다. 그래서 다기능이다. 국방과학연구소에선 만난 신원희 항공기 레이더 체계 개발 단장은 에이드리가 기술안 갖고 있지만 업체가 만들어보지 않아 걱정이 컸다면서 세계에서 11번째로 에이스를 개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국산 에이스의 레이더를 시험평가한 이스라엘 엘타 측은 이스라엘보다 우수하다고 평가했다. 모듈의 소재도 첨단이다. 지난 18일 방문한 한버스 시스템 경인연구소에서 공개한 에이스인 레이더를 구성하는 개찰이 모듈 세트는 주목의 3분의 1 크기였다. 단가는 4,500만 원으로 제네시스 자동차 한 대 값이 다 해외에서 수입하면 8천만 원 이상이다. 2016년까지 36만 58억 원을 투입하는 에이스인 레이더는 개발 3년 만에 하드웨어의 85%를 제작했다. 내년에 완전 국산화할 계획이다. 올봄까지 이스라엘에서 지상과 공중 시험을 마치고 12월부터 한국에서 공중 시험에 들어간다. 2013년부터는 KTX 시제기에도 장착해 최종 시험할 예정이다. 카이가 맡고 있는 KTX 동체 개발과 재개종합도 만만치 않은 작업이었다. 류 본부장은 우리가 탐색 개발해서 내놓은 KTX 형상을 무려 9번이나 수정했다면서 이제 맵시 좋은 최종 형태가 나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투기 무게 감량에 어려움이 많았다. 그는 개인의 FX 목표 중량이 11.1톤이지만 추가 요구에 대비해 5kg 감량이 관건이었다며 1kg 감량하는 연구원에게 10만원씩 인센티브를 줬다고 했다. 엔진을 제외한 23만 개의 부품을 빠짐없이 설계에 반영하는 일도 복잡했다. 자동차 부품은 1에서 3만 개다. 카이사천 공장에선 1250명의 연구원과 엔지니어가 KTX 개발에 전념하고 있다. 이 인력으로 KTX의 스텔스화와 영국, 프랑스처럼 6세대 전투기 개발 준비도 제기된다. 카이는 2011년 4월 첫 기저귀를 철거하고 시험 비행을 거쳐 2016년 1차로 전투기 2대를 공군에 납품할 계획이다. 그러나 선진국에 의해서 8년보다 짧은 4년의 비행시험에 따라 명품 무기 실패 우려도 있다. 대한민국 차세대 전투기 사업은 차세대 대한민국 공군용 전투기 개발 사업이다. KTX 사업 또는 보람의 사업으로 성능은 F-16 플러스 알파 즉 4정 5세대 전투기로 시작되어 향후 내부 무장창 장착 등의 추가 개량으로 5세대 전투기 수준으로 향상될 예정이다. 타당성을 분석할 시기에 당시 대한민국 공군의 수요 물량으로는 파산을 맞출 수 없다는 우려가 있었으나 인도네시아의 사업 참여로 이 우려에 대한 부담은 다소 경감되었으며 그 결과 KF-TEX는 탐색 개발과 체계 개발 등이 진행되고 있다. 게다가 대한민국과 파트너국인 인도네시아가 공동 개발하는 사업이므로 유로파이터와 그리펜 전투기의 사업 추진 방식과 어느 정도 유사하다.
진행 상황으로는 2014년부터 200억 원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8조 원을 투입해 한국형 전투기 180여 대 양산을 목표로 개발하고 있다. KTX 사업은 2018년 기본 설계를 마무리하고 2019년까지 상세 설계를 진행해 2021년 CJ1호기 출고 2022년 초도 비행을 목표로 하고 있고 2025년 양산을 시작하여 2016년부터 실전 배치가 될 예정이다.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KTX F-35는 단발 엔진 서점 3만 파운드 추력 7위. 미국 중량 7만 파운드인데 KTX는 쌍발 엔진 4.4만 파운드 추력 최대 이륙 중량 5.4만 파운드이다. 엔진 출력이 F-35보다 크기 때문에 추후에 최대 이륙 중량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한국의 KTF-X는 F-4 해부와 같은 공군의 노후화된 전투기를 교체하는 45세대 미들급 전투기로 개발된다. 이후 지속적인 개량을 통해 미국 F-35 중국 J-132와 비슷한 성능까지 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인도와 러시아도 F-35와 J-1이 거의 비슷한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 중이다. 그러나 러시아의 경우 예산 부족 문제에 따라 제대로 된 양산조차 하지 못하는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일본의 X의 배치를 반대하며 F-35 수입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일본 X의 배치가 장기간 보류되었다. 기체 형상 선장 KTX 엔진 형상은 쌍발 형상과 단발 형상 중 검토 결과 2014년 7월 18일 국방부 방위사업청 공군이 참여한 KTX TF팀에서 최종 선발로 진행하기로 결정하였고 기체 형상은 수직 미확인 일반인과 델타익을 포함 모두 검토하였으나 최종적으로 향후 개발될 KF-X는 쌍발 엔진의 스텔스 형상에 기운 수직 미끼를 채택하여 개발될 예정이다. 쌍발 엔진 장점 쌍발 엔진을 사용하는 기체로는 F-15 미국의 19소위 17유로 파이터 등이 있다. 쌍발의 장점은 단발에 비해 높은 귀환성이 있다. 엔진 하나를 잃더라도 남은 엔진으로 계속 날아서 기지로 귀환을 완수할 수 있다. 교전 시에 엔진의 반을 잃고 무사히 적을 피해 올 수 있겠냐는 의견도 타당한 구석이 있지만 대부분의 추락 사고기들은 전시가 아닌 평시에 벌어진 일이었다. 평시의 조종사와 기체전력 보존을 위해서라도 높은 귀환성을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다. 더불어 대체적으로 높은 엔진의 힘 덕분에 많은 무장량을 갖출 수가 있다. 쌍발 엔진의 기본적인 동체 자체는 크기 때문에 무엇보다 엔진 간 거리를 넓힐 경우 엔진과의 사이 즉 기체 가운데 매립식 내부 무장창을 쉽게 확보하기 한 측면이 있으나 2000파운드급 이상의 JDN 같은 다소 큰 공대지 미사일 장착 시 내부 무장창 개발에 어려움이 따른다. KTX 매입 스텔스 형상 쌍발의 기운 형상 수직익은 우리 공군이 원하는 쌍발 스텔스 형상의 KTX 컨셉으로 안정성과 특성은 시뮬레이션 기술의 발달로 공력 해석이나 형상의 컨셉은 적은 비용으로도 충분히 개발할 수 있으며 다소 초기 개발 시 일반적인 수직 미끼보다 개발 비용 단가가 더 들더라도 전투기의 기본 형상 컨셉이 좋으면 개발 이후 버전을 꾸준히 스텔스기로 업그레이드 시 기체의 형상 변형이 적은 관계로 결국 개발 비용 또한 매우 절감하고도 차세대 스텔스 기체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해진다. 하지만 스텔스 형상을 적용한다고 해서 스텔스기라고 부를 수는 없다. 스텔스기는 단순한 기체 형상 외에 엔진 블레이드의 난반사 방지 정찰 포드의 매립 캐노피 코팅 내부 무장창 등 여러가지 요인이 들어간다. 채널을 구독하고 팔로우해주셔서 감사합니다.